안녕하세요. 포항시작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이면각과 정사형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죠? 자, 이면각과 정사형. 앞선 강의에서요 각이 워낙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 우리 길이와 넓이와 마찬가지로 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상에선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에 관련된 거를요 언제부터 형성되죠? 각이요?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평행이동에서, 맞죠?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만나게 한 다음에 직선이 한 점에서 수선을 내리 꽂아서 직각삼각형의 요각 알겠죠? 그놈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해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그게 이면각이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면과 면이 만나서 교선이 형성됐을 때 교선이 한 점에서요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수선을 그린 다음에 그 두 개의 수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뭐다?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 세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자, 지금은요 이제 정사형인데, 일단 정사형을요 좀 정확히 정의 먼저 해놓고서 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각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뭐 단골 출제죠, 그렇죠? 정사형, 그렇죠? 정사형은요 이거야. 그림자인데요. 몇 도? 그림자가 찍히는 그러한 평면에 빛이 몇 도로요? 수직으로 90도로 내리 찍었을 때만 90도로 내리 찍어서 나타나는 그림자가 곧 정사형이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자, 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이라고 해도 좋고 손바닥에도 좋아. 이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림자가요 빛이 어떻게 쏴줘야 돼?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원상, 원래 있던 피사체를 어떻게 해요? 직각으로 평면에 그림자 생기는 면에 직각으로 내리 찍어서 생기는 그림자가 바로 뭐다? 정사형이라고. 그러니까 직각이 아닌 그러한 그림자는 그림자라고 다 정상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개념상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평지인데 평지에 이러한 나무 막대기가 있어서, 나무 막대기요. 햇빛이 60도의 각도로요, 또 30도, 30도의 저녁 노을 또는 아침, 좀 이른 아침에 30도의 각도를 이렇게 쬐고 있어요. 30도의 각도 이렇게 햇볕이 30도의 각도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 당연히 그림자는요, 나무 그림자는요 땅바닥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 파란색이 지금 나무 그림자죠, 그렇죠? 이 막대기 그림자가 이 파란색 아니야, 그렇죠? 그림자는 맞지만 이놈은 정사형이 아니라고. 왜? 여기에 대해서 90도로 찍은 게 아니잖아. 90도로 찍어야 정사형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사형이 되려면은요 이게 꼭 그림자라서 정사형이 아니라 봐, 그대로 평행이동. 아이씨 뭐야 이 그림자가.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렇죠? 이게 다 혀 있냐, 그러지? 평행, 다 평행해. 위에 거는 지워버리자. 자, 60도로 30도로 지면과 30도로 이루고 내려오고 있다 했으니까 30도, 여기 30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직각, 여기 뭐 또 60도. 그렇구나 해서요. 이런 막대 길이 주고 이 길이 구할 때나 또 뭐니까 이 그림자 주고 이런 길이 구할 때요. 우리가 정사형으로 헷갈려서 막 코사인 스타 쓰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왜? 지금은 그림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위에서 90도 내리 찍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가, 평면에 생기는 그림자가 정사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90도로 찍지 않았잖아. 이거는 정사형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지, 알겠어요? 걔는 그냥 그림자야. 그냥 0이야. 0 알겠냐? 그림자 0이야. 그림자다, 알겠죠? 정사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평면에 피사체, 아니 원상, 원래 있던 물건이 있어. 길이건 넓이건 간에 어떻게 내리 찍어야 돼? 이렇게 빛이 이렇게 90도로 내리 찍혀서 생기는 그림자 또는 길이, 이런 것들이 정사형이다, 알겠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정사형 자체는 일단 이거 먼저 잡아내야 돼. 뭐냐면은요,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야? 평면에 90도로 내리 찍히는 그러한 빛에 의하여 생긴 그림자가 바로 정사형이야, 알겠죠? 평면에 90도로 내리 찍혀서 생긴 그림자가 바로 정사형이다, 알겠죠? 정사형. 됐어요. 그래서 정사형 관련된 거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요. 우리 두 가지를 세타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이 이루어지는 게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이 있었고 직선과 면, 평면과 평면이 있었는데 일단 정사형이 되려면 평면에 90도 내리 찍히는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평면에 90도 내려 찍히는 그림자니까 누구는 제외돼? 누구는 각을 얘기할 게 없어.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정사형을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그렇죠? 반드시 평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남는 건 뭐만 남아? 직선과 평면과 평면, 요 두 가지 관계만 남게 돼, 알겠죠? 됐어. 이해 갔지? 따라서 그 두 가지를요 비교해서 그려주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여기에 평면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좀 어긋나게. 평면 알파고 평면 베타야. 평면 알파 베타. 평면 알파 베타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건 뭡니까? 교선이죠. 얘는 교선이야. 교선을 L이라고 할게. 교선 L. 평면과 평면이 일치하거나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죠. 만나서 생기는 건 항상 교선이 생겨. 교선 L이 있는데 일단 길이부터 갑시다. 길이. 자, 원래 있던 길이요. 원래 있던 선생님 빨간색으로 원래 있던 놈을 표현하고요. 그림자는 노란색으로 표현하도록 할게. 봐. 자, 여기 있던 평면 베타 위에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쵸? 요거 선생님이요. 원래 있던 길을 L이라 하자. L. 그쵸? L. 됐어요. 평면 베타에 포함된 직선이 있습니다. 그쵸? 물론 저 직선은요. 공간상에 떠 있는 거죠. 네, 저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런 놈들 중에서 저 직선을 포함하고 평면 알파에 만나고 있는 이런 상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평면 알파와 베타가 만났는데 일단 직선에 관련된 정사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각도를 뭐로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중요하다.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해서 풀 수 있어야 돼. 봐. 일단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직선 L이요. 평면 알파에 어떻게 정사형 되는가 이런 얘기는 일단 평면 알파에 지금 정사형 그림자가 찍혀야 되는 거니까 평면 알파에 빛이 몇 도로요? 빛이 저 위에서 몇 도로? 이렇게 90도로 찍히고 있다는 얘기지. 90도로 찍혀야지만 정상에 관한 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잠깐 봐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평면 알파고요. 평면 베타가 있으면요. 베타 상에 있던 알파 베타 자, 빛이 이렇게 90도로 딱 내리 찍어가지고 생기는 그림자가 알파상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를 지금 평면상에 그린 거니까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평면 알파, 평면 베타, 베타의 어떤 직선인데 이놈을요 몇 도로? 평면 알파에 90도로 내리 찍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와 원래 있던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해 갔죠? 돌아와서 따라서 일단 뭘 잡아야 되냐면은요, 저 있던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저 있던 L이라고 하는 저놈을요 연장합니다. 연장해서 일단요 뭐 해야 될까? 일단 평면 알파와 만나게 해야 돼. 만나게 해야 돼.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수선들을 내리 찍죠. 왜요? 지금 일단 이 L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각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죠. 자, 직선 L 위에 있는 임의한 점에서요 평면 알파의 수선을 내리 찍어. 여기서 찍어도 상관없겠죠. 내리 찍어. 찍게 되면요 샤 자, 이정 선생님이요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하고, 당연히 얘가 이제 A 프라임, 직각 A 프라임, 얘도 직각 B 프라임.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L과 여기 있던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세타 1이라고 할까? 세타 1? 세타 1은요 요 놈이죠. 요 놈이 세타 1이잖아. 그쵸? 이해 갔어? 아니, 이 직선을 연장해서요 저 이 평면 알파와 만나게 해. 만나게 되는데 지금 저 교선에서 만나게 되겠고, 만나게 한 다음에 수선을 내리 찍어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항상 요 각이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이다. 됐습니까? 그게 세타 1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그림자는 어떻게 나타날? 그림자는요 내리 찍고 90도로 내리 찍은 거니까 내리 찍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난다. 요 그림자, 요게 바로 정사형이지. 정사형. 이 길을 선생님이요 L 프라임이라고. L 프라임 그림자의 길이 L 프라임. 따라서 첫 번째 내용이야. L 프라임 길이에 관련된 그림자 정사형. 저 길이에 관련된 수직으로 평면에 내리 찍었을 때 저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의 길이 L 프라임은요 원래 있던 길이 L에다가 코사인 세타 1, 이게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이다. 그렇죠? 이게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이야. 그 이유인즉슨 다음과 같아. 이쪽으로 와봐. 와서 별거 없고요. 이걸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A 프라임, B 프라임 평행 이동합니다.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A 프라임 그대로 평행 이동했어요. 그렇죠? 평행 이동시키면요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대로 평행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있던 L에다가요 90도 내리 찍었을 때 그림자 길이 A 프라임, B 프라임이나 A하고 요점 C나 같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다음에 각도는요. 요 평면상에서 항상 공간 문제 이렇게 평면을 담아놓고 보면은 편해. 세타1 이것도 동의각 세타1 이해 갔죠? 됐어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가 곧 우리가 찾는 정상의 길이 L'인데 요 길이는 항상 요 직각삼각형에서 L 코사인 세타1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L 코사인 세타1이다. 그렇게 90도로 찍혀 내려온다 이거야. 그쵸? 90도로 그렇게 찍혀 내려온다고. 그렇게 찍혀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 L'은 원래 있던 길이 L에다가 L 코사인 세타1. 세타1은요 뭐야? 세타1은요 이면각이 아니야. 면과 면 이루는 각이 아니라 이 직선과 이 평면 이루는 각 세타1을 써야지만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됐어. 자, 다음 이제 넓이에 관련된 정상이다. 넓이. 자, 이러한 놈이 있어요. 이 평면 베타에 포함된 이러한 놈이 있다. 그렇죠? 이러한 놈이 있을 때 요거는 조금 좋아. 너무 크다. 좀 줄일게. 좀 줄이자. 원래 있던 놈 평면 알파에 포함된 이러한 어떤 물건이 있다. 아니면 뭐 이런 면적을 갖고 있는 놈이 있다. 라고 할 때요. 요거를 다시 또 90도로 아니면 너희들 뭐 문제상에서는 도화지상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원이건 타원이건 구멍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0도로 찍어서 그때 여기 다 어둡겠죠? 빵꾸난 부분이니까요. 예, 뭐 나타난 그 빵꾸난 부분에 밝은 부분을 구하든 또는요 어두운 부분을 구하든 하여튼 똑같아.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놈을 어떻게 평면 알파에 대해서 몇 도로 빛이 90도로 평면 알파에 대해서 90도로 지금 찍히는 상태에서 찍었을 때에 그때 그림자가 정상이다. 이게 중요해. 알겠어? 얘를 90도 내리 찍어서 생기는 그림자가 정사형이야. 자, 찍으면 이번엔 넓이에 관한 건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까? 원래 있던 넓이를요. 원래 있던 넓이를 선생님이 원래 있던 넓이를 S라고 하죠. S. 그렇죠? S. S가 정사형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자, 주목.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이면각 세타 2가 적용돼. 예, 이게 세타 1은요 직선과 면 이루는 각. 지금 강의에서는 세타 2는 이제 면과 면 이루는 각 이면각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잘 봐. 이면각은요 교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미 한 점에서요 뭘 그려? 예, 평면 베타에 포함되는 수선 그릴 수 있죠. 또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수선 그릴 수 있잖아. 수선. 그쵸? 얘가 수선. 이때 누가 세타2야? 이번엔요 요게 중요하다. 요 두 수선 이루는 각 요 놈이 지금 뭐야? 세타2야. 알겠죠? 이게 면과 면과 이면각 세타2 넓이에 관련된 정사형은 이 이면각 세타2가 쓰인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리 한번 찍어볼까? 내리 찍으면 이제 얘는요 봐. 요 놈이 샤샤샤 내리 찍었을 때 어디 떨어져? 직각으로 내리 찍으면 여기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얘도 위에서 딱 빛이 90도로 내 찍으면 얘는요 샤샤샤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됐어? 그럼 봐. 원래 있던 우리 적분 배웠죠? 적분은요 인간이 모를 만큼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높이. 이거 이쪽 부분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직각 이렇게 떨어져서. 자, 아까 요 부분이요 요렇게 형성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요 길이가 요 인간이 모를 만큼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y는 알겠죠? 요 인간이 모를 만큼의 막대기 저 아주 가느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저 막대기가 내리 찍으면 요렇게 쌓인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저 이면각 세타2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잘 그려야 되는데 직각 모든 점에서 이면 세타2 잡아주면요 얘 내리찍으면 샤샤샤 이렇게 내리찍으면 샤 이렇게 요 면적이 해당하는 저 면적 인간이 모르는 만큼 무한 소형이야. 그 면적이 요렇게 쌓여나가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샤샤샷 그래요? 내리찍어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면적이 요렇게 쌓여나가겠죠. 이해 갔나?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이면각 세타2 그대로 샤샤 직각 이렇게. 그쵸? 해서요 맨 마지막은요 요렇게 마무리. 얘도 마찬가지죠. 직각 해서요 얘도 맨 마지막 잘 그려라. 얘도요 내리 찍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서요 샤샤샤 이렇게 이렇게 좀 그림이 그지 같네. 그쵸? 자,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지.
이 노란색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있던 빨간색 면적에다가 코사인을 맞아 세타2. 왜? 이걸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그대로 올려주면요, 요 하나만 줄까 하나만 이렇게 될 거라고. 요놈이야 내리 찍었어. 90도야. 요게 지금 세타2거든. 요게 세타2니까 항상 이 길이 코사인 세타2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놈이 나타난다 이거야. 모든 면적 내에 있던 선에서 그렇게 사인하고 있으니까 항상 원래 있던 면적에다가 코사인 세타2를 해주면 정사형된 면적 S''이 나타난다. 이게 다라고. 알겠죠? 됐습니까? 일단락. 그래서 정사형 활용할 때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인지 넓이에 관한 정사형인지 당연히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겠고, 다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1,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세타2. 그래서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을 구할 때, 면적에 관련된 넓이에 관련된 정사형을 구할 때 달리 구분해 쓸 수 있는 거가 첫 번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주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사형을 시키면은요, 이 코사인 세타1이건 코사인 세타2건 코사인 세타 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양수일 때는요 0보다는 커나 같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요놈이 90도가 되는 순간에는요 어떻게 돼요? 0이니까요 뭐 아무것도 다 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90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빛을 내리 찍으면은요 생기는 게 없다 이거지. 그렇지? 맞아? 근데 나머지 아무리 커져봤자 얼마? 커져봤자 1이죠. 1이니까 1이 됐다는 건 언제? 1이 됐다는 건요 세타1이나 세타2는 0일 때, 즉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할 때는요, 봐, 선생님 손바닥 평면 베타 위에 있어서 0도야. 평행해. 내리 찍으면 그 면적 그대로 찍힐 거 아니야. 이해 갔냐? 다음에 이런 길이가 있었으면 이 길이 그대로 지금 평행해. 평면 알파 베타, 이 직선과 평면 알파가 평행해. 0도야. 0도 내리 찍으면 그냥 그대로 그림자가 찍힐 거 아니야. 이 말인즉슨 이제 항상 그림자 정사형된 그림자의 길이나 정사형된 그림자의 넓이는 원래 있던 길이 넓이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알겠죠?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쓰는 순간에 각도가 생기는 순간에 원래 있던 면적보다 면적도 작아지고요 길이도 더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됐어? 그 다음에 주의할 것, 길이와 면적일 때 이때에 각도에 관련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고 독해해낼 수 있어야 했다. 정의대로. 특히나 있던 세타2는 무슨 각이다? 면과 면각 이면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 정사형이 왜 중요해요? 정사형은 이것 때문에 중요해. 자, 각에 대한 구분을 지은 다음에 원래 있던 길이나 넓이 알고요 각을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활용해 주기만 하면은요 정사형된 길이나 넓이 당연히 구할 수 있지요. 이게 첫 번째야. 다음에 그림자, 정사형된 그림자의 길이나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원래 있던 원상, 원래 있던 그림자 되기 이전의 물건의 길이나 넓이도 알 수 있겠고, 그죠? 항상 그런 거잖아. 가장 중요한 거. 자, 원래 있던 길이와 정사형된 길이를 알아요. 원래 있던 넓이와 정사형된 넓이를 알아요.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직선과 평면, 그림자가 생긴 평면 알파, 직선과 면 이루는 각에 관한 정보. 얘는요 평면과 평면, 면과 면 이루는 이면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뭘 통해서? 원래 있던 길이와 정사형의 길이를 알면은요, 정사형된 길이를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 원래 있던 넓이와 정사형된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뭐에 관한 정보요? 면과 면 이루는 이면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해 갔죠? 정사형 관련된 매우 중요하다. 정사형 관련된 이론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